임종석. 이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대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종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웬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자고 하지만 그 궤변을 듣고 있자면 정말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임종석의 저 궤변, 그리고 파렴치하고 뻔뻔함의 극치를 보면서 아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임종석 씨가 뱉어놓은 그 말을 듣게 되면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이 이 사람을 썼는지도 모르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그 캠프에서 임종석 씨에 대한 많은 말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호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누가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일까? 바로 임종석이를 비롯한 운동권 출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움직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주장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는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까지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것, 아마 임종석 씨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알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며칠을 앞두고 어떻게 저런 뻔뻔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박원순은 정말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 라며 청렴이 여전히 중요한 공직자의 윤리라면 박원순은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였다. 박원순은 미래 가치와 생활시에 가장 민감하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여러분, 박원순 전 시장이 뻔뻔스러운 임종석의 말대로 가장 청렴하고 윤리면에서도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왜 자살을 선택했는지 임종석이는 그 자기 뻔뻔한 말 속에 그 이야기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청렴한 사람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면 왜 자살했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성추행 사건이 터지기 직전에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사전에 누가 알려줘서 그것을 캐치하고 이것이 터지게 된다면 어떤 후폭풍이 오고,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경찰이 밝히기는 자살이라고 했지만 누구의 협박에 의해서 죽었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포렌식을 가족들이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이 핸드폰 포렌식을 해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공개된다면 아마 그것이 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질까 봐 그것을 중단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뻔뻔함의 극치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피해자에게는 2중, 3중, 4중의 고통을 준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했다는 이 임종석의 입에서 이런 뻔뻔스러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원래부터 임종석은 인권주의자도 민주주의자도 민주화를 위해 투쟁한 사람도 아니라는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오세훈 후보의 압도적 승리, 즉 20% 차이가 나는 이 표차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서울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국민들, 서울 시민들이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거기에 한몫한 것이 바로 임종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맹렬한 입에 담지 힘든 궤변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으로 재직 당시에 울산시의 청와대 많은 사람들이 바로 문재인의 친구인 송철호 씨를 울산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다는 것은 이미 다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중고불충분으로 풀려난 주제에 거기에는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국정상황실장인 이진석을 기소하자 누군가 기획적으로 몰아간 사건이라고 궤변을 들어놓은 것입니다. 그 기획을 한 장본인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추천할 때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은 바로 임종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었죠. 서로 함께 손잡고 잘 일해보자고 노토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던 임종석의 입에서 이런 궤변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마치도 자기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진 것처럼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야 되겠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임종석. 이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나보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딸은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1년에 1억 남아 하는 비싼 학비를 대주고 있고, 그리고 생활비만 해도 5천만 원 이상 쓴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일부 언론에 공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명을 빗발치게 요구했지만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일성주의자로서 김일성 사상을 연구하고 김일성 사상에 복종했고 주체 사상을 청년 학생들에게 보급했던 임종석입니다. 단 한 번도 젊은 혈기에 김일성 사상을 따라 배웠고 김일성에게 추종했고 주체 사상을 보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치하기 전에 젊은 시절의 행동들, 즉 군사 독재를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민주화의 명분으로 대한민국 근간을 파괴하려고 했던, 즉 북한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전향했다라든지 사과 한마디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반미를 선동하고 자기 자신은 재산도 허위로 신고하고 딸을 미국에 화스러운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청와대 비서실장 재직 시절에 일어났던 모든 엄청난 사건들을 아니라고 발뺌을 한 임종석 씨.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 추악한 성추행 행위로 말미암아 자살한 박원순 전 시장을 청렴하고 윤리면에서 가장 깨끗하고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사죄하고 다시는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뻔뻔하고 파렴치한 언행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구독과 전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